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도 이게 굉장히 특수하고 매우 검찰의 왜곡된 수사였다.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를 뭐 지정해야 된다. 예를 들자면 그런 논의를 막 불러일으켜서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런 특별재판부를 지명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. 그렇죠. 12개 혐의, 8개 사건, 5개 재판이니까 다 모아서 그럼 한 재판부에서 빨리빨리 해보자.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여튼 또 특정 재판 판사를 이렇게 지명하는 어떤 루트가 됐든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선례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말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겁니다. 네. 답답합니다, 진짜. 답답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했는데 민주당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. 자, 보시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네. 소고기를 신년회에 먹자. 그럼 소고기는 신년회 때 먹죠. 백혜련 국회의원이 보낸 걸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. 저출생 관련 소그룹 같고요. 민주당. 국회에서는 저렇게 휴대폰을 그냥 노상 지키네요. 왜 그냥 알면서 또 들고 근데 또 장동혁 의원이 필요한데 좀 듣지. 저 소고기 필름을 붙이면 된다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필름을 붙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는 잘 안 돼요. 안 보여가지고 네.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 그래요. 네, 그게 정말 참 이 핸드폰 맞습니다. 네. 그냥 보지 마세요. 저런 소고기 신년회 이런 거보다는 신년이 가기 전에 그 법안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잠시라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6월 지선에서 당심 비율을 70%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. 최종 결정은 최고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당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지금으로서 70%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 이거는 너무 좀 안타까워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일반 여론하고 좀 엇갈려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당심의 비율을 올려야지만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있다면 그게 사실 문제죠. 네. 그러면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졌을 때는 선택받기 어려우니까 이런 룰 조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그런 거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. 근데 선거는 결국은 전체 유권자가 합니다.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승리를 목표로 하는 거고 이겨야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이기는 걸 포기하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걸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정이 정당이 하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전에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요즘 자료도 찾기가 힘든데 찾아봤어요. 그때는 진짜 들불같이 오세훈 시장이 들어엎으면서 나경원 후보를 제쳤었거든요. 2021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때는 정말 재밌었거든요. 그때 여론조사 100%였어요. 그러니까요. 왜 100%까지 했던 거를 지금 반토막을 내고 역행을 하냐고요. 아니 우리 당원들도 선택권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5대5 정도 하는 게 원래 합리적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안 주면 그건 또 누가 당비 내고 당원 가입하고 하겠습니까? 그렇죠. 당원들의 소속감과 선택권을 위해서 권리는 줘야 되는 게 맞아요. 그건 굉장히 귀중한 부분인데 그거를 더 많이 높여서 일반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 반영을 희석시켜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.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. 정당은 승리를 해야 되니까. 이때 당시에 100%까지 올렸던 건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문을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오세훈 후보가 41.64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36.31이었어요.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 5%포인트가 막 너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생각이 났겠죠. 그럼요. 근데 오세훈 후보가 결국 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박영선 그때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대승을 했어요. 물론 뭐 박원순 전 시장의 부재로 이뤄진 선거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보수가 바람을 잡았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경선에서 흥행을 하면서 나 의원이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. 나에게는 본인이 지금 조금 뭐 유리한 지점도 있겠죠. 알게 모르게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. 그런데 사실
그렇게 해서 당의 후보가 된다 한들 과연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를 좀 대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결국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. 이게 가시화될수록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하겠죠. 왜냐하면 지금 이 7대3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친한계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냥 친윤 중진들도 반대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냥 저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걸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뉴스트라 타노스!